단단한 빳빳한 거 빵빵하게 들어갔죠. 핑핑 보니까 안녕하세요. 이세창의 무간다의 이세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참 어렵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한 편을 보시면 스쿠버 다이빙이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게 되실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곳은 서울역에 위치하고 있는 해왕잠수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스쿠버 다이빙의 거의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인테리어 그대로라 옛날 올드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각종 장비들이 있는데 스쿠버 다이빙 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은 스쿠버 다이버 장비도 대여로 써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져서 대여를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하나만 사시면 돼요. 마스크를 고르는 방법만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실리콘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야지 돼요. 이 형상이 내 얼굴에 맞아야 되거든요. 얼굴에 대고 붙어 있을 수 있게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가격대로 보면은 10만 원 초반이나 9만 원부터 11만 원, 12만 원 사이대 거를 고르시면 어지간한 건 다 괜찮고요. 스쿠버에 입문할 때 마스크가 있으면은 이제 옷이 있어야 되겠죠. 옷을 보러 갈까요? 네, 마스크를 이제 준비가 됐다.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입는 옷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스쿠버 다이빙의 옷은 기본적으로 사이즈도 중요하지만은 두께로 저희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미리수가 있어요. 얘는 5mm, 3mm. 그래서 두꺼울수록 더 따뜻한 거잖아요. 그래서 3mm가 있는데 3mm는 보통 열대지방, 해외 다이빙이나 서핑하는 분들, 수상스키 타는 분들도 많이들 입으세요. 이런 5mm. 5mm만 해도 벌써 만져보면 굉장히 두께감이 있는데 5mm가 한국 바다의 여름하고 해외 다이빙에서 조금 추운 지역을 갔을 때 입으면 물이 안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근데 물이 들어온 물이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살이 있고 여기에 물이 유입이 된 다음에 체온에 의해서 그 물이 따뜻해져요. 그 물이 도망 못 가게 잡아 놓고 옷이 있고 밖에 찬물이 있고 그러면 어디 보니까 몸에 물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다던데요. 그걸 저희가 드라이 슈트라고 그래요. 이런 옷을 드라이 슈트라고 하는데 이 속에 물이 안 들어와서 이런 일반 옷을 입고 이 위에다 입고 들어갈 수 있고 물이 안 들어오고 속에다가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 슈트는 한겨울용. 이 안에 물이 안 들어오는 대신에 공기를 채워놔요. 공기를 채우기 때문에 이 공기를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돼서 드라이 슈트는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서 조금 레벨이 있는 분들이 많이들 쓰시는 거예요. 다이빙 슈트를 입으면 보온도 되지만 물에 들어가면 떠요. 둥둥둥. 그만큼 납덩이를 엄청 더 차야 돼요. 아이들용도 있고 초등학생들. 다이빙 슈트를 사시거나 서퍼용을 사시거나 레저용을 사실 때 팁 한 개는 무조건 타이트한 걸 사셔야 돼요. 꽉 끼는 거. 그래야지 보온이 됩니다. 저렇게 해서 옷을 사면 이제 다이빙 전용 신발을 사서 하고 신발 또한 똑같아요. 미리수로 그 용도에 맞는 들어가는 겨울 바다냐 한국 바다냐 열대 바다냐 아열대 바다냐 이런 거에 따른 신발을 신게 되고요. 발목이 없는 타입들은 신고 벗기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발목이 있는 타입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물속에서 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다 발목을 다쳐요. 산호에 긁히거나 뭐 보트에 타거나 뭐 할 때 발목을 많이 다치셔서
발목이 노출되는 타입보다는 발목을 덮는 이런 반장화 타입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 위쪽은 이렇게 네오플랜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단단한 카브라 타입이나 여러 가지 고무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기게 만들어 놨어요. 마스크도 보셨고 슈트도 보셨고, 그러면 물속에서 다이버들이 움직임을 편히 하려면은 오리발을 차야 되잖아요. 핀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오리발이죠. 예. 다이빙 신발을 신고 다시 그 위에다 신는 타입들이고요. 그냥 맨발로 신는 타입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프리다이빙용으로 핀이 길이가 다르죠. 이거보다 더 긴 아이들도 많아요. 이 오리발 핀을 고르는 방법은요,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는 거 먼저, 그 다음에 내가 부츠를 신는 타입인지 아닌지 그거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발에 힘이 있는 분들은 오리발이 빳빳한 거, 이렇게 빳빳한 거 대신, 빳빳하면 뭘 얻을 수 있냐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한데 대신 발목하고 허벅지나 다리에 피로감이 쌓여요. 그러면 나는 다리에 힘은 없고 막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거. 그래서 여기에 힘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서 여성분들은 좀 부드러운 타입을 선호하시고 남성분들은 좀 강한 걸 선호하시는 타입들 가지고 계세요. 마스크, 슈트, 오리발, 여기까지를 저희가 스킨 장비라고 하고, 이제 본격적인 스쿠버 다이버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스쿠버 다이버 장비 중에서 BC라고 불리우는 요 아이가 가장 필요한 거겠죠. 지금 저희가 이거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기통은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저기 리조트 가면은 다 대여를 하기 때문에 이 공기통을 매달 수 있는 조끼를 사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안 사셔도 돼요. 요즘 대여 장비들이 워낙 좋아서. 얘를 탱크에서 빼면은 요런 타입으로 돼 있고 이렇게 입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우리가 하는 튜브 있죠. 튜브를 몸에 감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어를 한번 넣어 볼까요? 이게 이 공기통을 통해서 에어를 집어 넣었다 뺐다를 조절할 수 있는 장비를 이제 부력 조절 장치라고 하는데, 강제로 여기 옷에다가 한번 바람을 넣어 볼게요. 튜브에 바람 넣듯이. 빵빵하게 들어갔죠. 몸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뜹니다. 그리고 이 공기를 빼면 가라앉습니다. 공기를 넣었다 뺐다와 그 부력을 조절하는 능력만 할 수 있으면 스쿠버 다이빙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렇게 몸을 감싸는 타입을 조끼형. 조끼형이 아니고 얘는 등판에만 이렇게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달려 있어요. 보시면 얘가 공기가 빠지고 등에만 공기가, 거북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와 조끼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끼형은 몸에 공기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상체가 자꾸 서요, 이렇게. 근데 얘는 등에만 공기가 있어서 들어가면 엎어져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사진 찍는 사람들은 이렇게 엎어져서 이동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 레저를 즐기고 그냥 편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조끼형을 선호를 하고 그러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고 뒤에 공기도 들고 들어갔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통과 내 입을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하죠. 제 뒤에 있는 거를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호흡기라고 불러요. 이런 호흡기는 종류가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한참 비쌀 때 5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요즘 좀 많이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건 백금으로 도금이 돼 있어. 이 안에 설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어떤 부품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더 다르고, 입에 물다 보니까 이 고무의 재질,
이 고무의 재질이 이렇게 부드러운 건지, 왜냐하면 이걸 내가 입에 물고 있잖아요. 물고 있는데 이 고무 재질이 너무 빳빳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부드러우면 올고 돌려도 되고, 이제 좀 금액이 좋은 아이들은, 비싼 아이들은 얘가 이렇게 돌아요. 돌고 앞뒤로도 돌고 360도 이렇게 핑핑핑 도니까 어디를 물고 고개를 돌려도 입에 저항이 없어서 비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비싼 장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비쌀수록 편해져요. 저가형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대신 불편해요. 입이 아프다거나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지, 꼭 비싼 거를 사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맨 먼저 사는 게 이제 슈트나 이런 이쁜 것들을 사는데, 해외에서는 맨 먼저 사는 게 얘를 사요. 이유는 이것도 대여를 하는데 누가 이걸 입에 댔는지 모르잖아요. 남이 입에 댔던 거는 대기 싫다 해서 해외 다이버, 이제 유럽 쪽 사람들은 마스크 하고 얘만 여행 가방에 넣고 나머지는 다 빌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리어 얘는 비싸니까 맨 마지막에 사고 다른 거부터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스쿠버 다이버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는데, 스쿠버 다이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배워야 돼요 그러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수영장 교육,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에 제한되어 있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개방 수영, 바다로 나가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수료를 하면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라이센스를 받는 데는 강사님이나 단체마다 다 다르지만은 마음 먹고 하면 4일 정도면 끝낼 수도 있어요. 수영장 교육을 2일에서 3일, 그걸 쭉 이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에 주말 반나절을 3번만 빼셔도 수영장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 가서 이제 수업을 하시면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라이센스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상급,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급까지는 무조건 수료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외 다이빙 중에서 엄청 멋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 라이센스 등급을 보고 다이버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 중에 어드밴스라고 하는 초급을 물을 연다, 오픈워터, 중급을 어드밴스, 이제 상급을 마스터, 크게 이렇게 3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무수히 많은 라이센스들이 있는데, 어드밴스급을 해야지만 정말 아름다운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많다, 막 잭피시 떼라고 잭피시가 수만 마리가 있는 거, 막 그런 것들을 가서 보시려면은 꼭 그 어드밴스까지는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 다이버들은 물속에 들어간 탱크 수, 내가 탱크를 하나 소진을 했으면 그걸 한 탱크라고 그래요. 이게 몇 회를 했느냐가 전투기 조종사들, 여기 2000시간 전투 비행처럼 저희들의 약간의 그 캐리어거든요. 그래서 오픈워터는 보통 5탱크 정도를 하거나, 한국에서 요즘 많이 이제 낮아져서 3, 4탱크를 해도 오픈워터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10에서 20탱크까지를 이수를 해야지 이제 그 경험을 인정해주고, 마스터는 보통 50에서 60, 강사 이상은 100탱크 이상, 이런 식이 돼 있고요. 저의 탱크 수요? 지금 저의 탱크 수는 조금만 더 하면 2000탱크가 넘어갈 것 같아요. 엄청 들어갔죠, 물에. 스쿠버 다이빙의 매력은요, 무중력이에요. 혹시 그런 꿈 안 꾸세요? 저는 요즘도 꾸는데, 나르는 꿈? 스쿠버 다이빙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실제 내가 나르고 있는 거예요. 10몇 층 넘는 아파트 옥상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려서 1층까지 가서 구경하고 1층부터 다시 40층까지 올라오는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적막해요. 내 숨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리고 한정된 시야로 보이는 그 망망대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은 정말로 꼭 버킷리스트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보세요. 정말로 꼭 해보세요. 아, 물이 무섭다고요? 물 무서운 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순서를 천천히만 하면 돼요. 물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은 전혀 겁 안 내셔도 되고요. 허리가 아프시다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스쿠버 다이빙이 힘든 게 아니고 중력만 맞춰놓으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물속을 막 날아다니세요. 스쿠버 다이빙을 입문하실 때 비용은요, 강사료는 보통 2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라이센스 발급 과정까지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거는 강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몇 회를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이제 20에서 보통 60선 사이에 있으시고, 그 안에는 수영장 교육과 바다 교육 두 가지가 있고, 라이센스를 발급을 받을 때는 협회에다가 라이센스 발급비라는 걸 내는데, 그게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하나 발급을 받을 때 그 라이센스 발급 비용이라는 게 또 들어가고,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바로 시작이 가능하고, 슈트나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장비들은 일단 다 대여하시면 돼요. 그럼 수영장에서 그 장비를 빌리는 거는 마스크 빌릴 때 뭐 3,000원, 옷 빌리는데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비를 사면 그 대여료는 안 내고 하는 거거든요. 수영장 입장료와 공기 탱크 빌리는 거하고 각종 장비 대여료가 뭐 1,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서 토탈로 다 빌리는 게 보통은 입장료까지 다 해서 한 4, 5만 원 정도 돼요. 이제 바다는 바다에서 똑같이 배를 타게 되면 배를 타는 비용하고 1박 2일 정도를 하루 한 번에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가서 하루 숙박료하고 이렇게 다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라이센스를 다 따는데. 그리고 들어가는 소모되는 날짜는 보통 6일. 근데 6일을 한 번에 쭉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원들이나 직장인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영장 교육을 이수해 놓고 2박 3일이나 1박 2일로 동해나 이런 한국 근교 바다를 가가지고 라이센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영장 교육을 끝내고 해외 다이빙을 많이 가요. 예, 그렇게 모아서 목요일 저녁에 퇴근 후에 다 집결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가서 금, 토, 일을 다이빙하고 일요일 날 늦은 비행기로 월요일 아침에 6시에 도착해서 출근하는 코스로, 그러면 하루 월차를 쓰는 걸로 해서 해외 다이빙을 가고, 해외 다이빙을 갈 때의 비용은 비행기 싹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100에서 120 사이예요. 2박 3일 해외를 가서 먹고 자고 장비 대여와 모든 강습료 포함이 그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스쿠버 다이빙을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예요. 그리고 다이빙 할 수 있는 곳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든요. 수영장 교육을 하는 것도 지금 곳곳에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이상하리만큼 스쿠버 다이빙 문화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리고 한국 바다는 그냥 무조건 춥다, 들어가면 볼 거 없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스쿠버 다이빙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편은요, 스쿠버 다이빙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아주 멋진 젊은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자 대학생이 평소에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요, 이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다이빙을 하는 입문기, 저랑 함께 가시죠.